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아니 솔직히 샹크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샹크스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피스 1124화 마지막 장면이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루엣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크게 두 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샹크스와 스코포가반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데요. 샹크스는 서사는 좋지만 피드와 전투 후 이미 출항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루엣의 모양으로 스코포가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코포가반이 과연 엘바프에서 루피 일행들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베가펑크가 에그헤드에서 마지막에 남긴 말 중에서 로저의 적단의 잔당들만이 오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자격에서만 본다면 스코포가반 역시 충분한 자격은 있죠. 하지만 로저의 적단의 2인자인 레일리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레일리라면 더 몰입감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여러분 과거 영상 기억나시나요? 스코포가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코포가반은 26년 전 3일 밤낮으로 동료들과 흰 수염 해적단을 상대로 싸웠을 만큼 강자입니다. 이때 코즈키 오뎅이 뛰어들어오자 실버즈 레일리와 함께 돌진을 막으려 나섰다는 점에서 코즈키 오뎅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의 무력을 가졌다고 예측할 수 있죠. 레일리와 같은 위치에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 등 부선장과 엇비슷한 지휘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니에서는 코즈키 오뎅과 막상막하로 싸우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싸움이 끝난 뒤 처음에는 1년 단기 임대로 오로직 스노의 승선한 오뎅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로 인정했을 만큼 오뎅급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피스 세계관에서 오뎅급이면 엄청난 강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후 항해를 통해 워터세븐, 데킬라올프, 어인섬, 모코모 공국을 거쳐 라프텔에 도달하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하였습니다. 업적마저도 엄청난 대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원피스의 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적 역시 25년 전 로저 해적단이 해산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날 때 다른 선원들과 같이 엄청난 눈물을 보인 이후로는 행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선장이었던 레일리는 로저가 떠나기 직전 요한과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가반은 특별히 무언가를 전해받진 못하는 점에서 레일리와의 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가반의 전투력이 부족했다면 레일리랑 동일한 전선에서 함께 대치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상황에 근접한 엄청난 전투력을 지녔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장인 로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멘트에서 알 수 있듯 스코포가반 또한 그랜드라인의 종착지인 라프텔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크게 활약했을 것이며 당시 바다를 호령했던 사왕과 금사자시키와의 싸움까지도 경험했으며 결론적으로 레일리와 함께 그랜드라인을 제패한 로저의 적단의 핵심 전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해적단 내에서 로저, 레일리 뒤를 잇는 3인자 포지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프 에피소드를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는 로빈과 사우로의 만남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빈과 사우로의 만남이 필수로 보이며 그 안에서 오다는 또다시 에그헤드처럼 회상의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우로는 원피스 1114화에서 엘바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숲에 누워서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우로가 죽었다는 여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 사우로의 얼굴은 음영이 저 보여지지 않았으나 특유의 웃음소리나 체형의 실루엣은 누가 봐도 사우로인지라 생존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등장과 동시에 엘바프로 행선지가 정해지자 본능적으로 로빈과의 만남을 모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우로가 계속해서 공백의 100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다면 에그헤드에서 밝혀진 정보의 버금가는 엄청난 내용들이 사우로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사우로와 스코포가반이 풀어줄 내용만 생각해봐도 이미 엘바프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엘바프에서 태양신 니카는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신성시되고 있기 때문에 루피의 니카 모습을 엘바프에서 거인족들이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이 펼쳐질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에 또 다른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과연 유스타스 키드가 이대로 원피스에서 사라졌을까요?
저는 절대 오다가 샹크스와 전투에서 키드를 완전히 원피스에서 리타이어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신세대 3선장의 한 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역사를 키드 역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이르다는 메시지를 샹크스에게 부탁한 것이죠. 게다가 키드는 엘바프에서 싸움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샹크스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실히 싹을 잘라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샹크스에게 2번이나 도전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 원피스 세계관에서 키드의 의상은 루피와 함께 차세대 사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미래가 창창하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왕과 싸움을 원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키드의 사왕 정벌은 굉장히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첫 상대가 바로 샹크스의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도전했다가 왼팔을 잃었고 처음에는 샹크스가 본인과 똑같이 만들어준 거다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후에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 키드는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했다는 게 밝혀지며 간부들에게 당한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빅맘의 영토에서 약탈을 하다가 장성을 상대로 부상을 입히는 성과도 기록했고 샹크스와의 항쟁 이후 왼팔을 잃은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바로 빅맘 해적단을 공격했는지 세간에는 빅맘 해적단과의 항쟁에서 왼팔을 잃었다는 헛소문이 퍼졌을 정도로 키드의 사왕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날뛰니 한상금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4억 7천만으로 그 당시 로우는 4억 4천만 벨이었고 루피는 4억 벨이로 키드의 평가가 얼마나 높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키드는 2부로 넘어오고 빅맘을 상대로 훌륭한 전투를 보여주며 각성의 단계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키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샹크스와 해볼 만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카이도와 빅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심지어 빅맘을 상대로 전면전을 이겨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죠. 드디어 키드는 원피스 1071화에서 오랜만에 등장했고 자신의 해적단과 같이 엘바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동료인 킬러가 키드에게 상륙할 것이냐고 묻자 키드는 이제 와서 우리에게 망설일 섬이 있느냐고 하지만 엘바프라는 말을 듣고 식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며 키드답지 않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키드는 이번에도 3선장 중 가장 먼저 엘바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세계의 엘바프는 키드에게 너무 가혹한 장소였죠. 엘바프의 도착은 가장 안전하게 했어도 엘바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이 있었고 심지어 1076화에서는 근처의 바다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의 다른 함대와 싸우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비극이 시작되기 전 킬러가 이번에는 한쪽 팔로 끝나지 않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하자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얘기다고 말하는 키드의 대담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거인족의 동료들까지 합류시키는 바람에 자칫 지난번보다 더 비참하게 무너질 위험이 생겼다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죠. 드디어 키드의 적단을 발견한 샹크스. 키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때 키드는 댐드펑크를 완벽하게 믿고 있었고 빨간머리의 적단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으로 무기를 겨눕니다. 하지만 이때 샹크스의 견문색의 패기가 발동하고 미래의 장면을 보게 된 샹크스는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 로저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키드의 적단 배를 두 동강 내버리며 1초 만에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키드는 의식을 잃었고 키드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자 나머지 키드의 해적단 멤버들이 제발 목숨은 살려달라고 빌었고 키드는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드의 적단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드는 분명 엘바프에 잡혀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샹크스 역시 9세대를 마무리 짓고 신세대를 올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샹크스가 아무리 뒤가 없는 강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세대 3선장 중 한 명인 키드를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레일리와의 만남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지만 여론이 스코퍼 가반을 외치고 있고 정말 실루엣이 가반이라면 여러분들은 레일리에 비해서 환영하시나요? 레일리가 루피에게 패기만 전수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로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엘바프에서 루피 일행들을 위협할 만한 전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미 엘바프는 천연 벙커에 엘바프를 습격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피 역시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입성하는 것이죠. 해군이 전병력이 엘바프에 출항해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엘바프라는 신비의 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